어머니 음식에선 쉰내가 나고 가게에선 노인 냄새가 나요.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억울하고도 슬픈, 하지만 결국엔 따뜻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춘희예요. 올해 62살이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주성이를 키웠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갔죠.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눈은 제가 제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무 하나를 고를 때도, 배추 하나를 고를 때도 신선한 것만 골랐어요. 그렇게 고른 재료로 만든 반찬들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가게였죠.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국을 먹고 눈물 흘리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음식이란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아들 주성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엄마 힘들다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가게 청소도 도맡아 했습니다. 대학 갈 때 장학금을 받아서 제 부담을 덜어주려 했죠. 그런 아들이 참 기특했어요.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경란이는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에 들었죠. 결혼식 날 저는 이제 주성이도 제 품을 떠나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가게 일은 힘들었지만 아들이 잘 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몇 달쯤 지났을까요? 주성이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경란이와 함께였죠. 둘의 표정이 뭔가 진지했어요. 주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제가 물려받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물론 좋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성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여러 지점을 내겠다고 했죠. 경란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트렌드는 달라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젊은 감각이 필요하죠. 그 말에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메뉴판을 바꾸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죠. 제가 30년 넘게 써온 나무 식탁들이 전부 치워졌어요. 대신 차가운 느낌의 금속 테이블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손님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도 다 떼어냈죠. 촌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방도 바뀌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써온 무쇠솥과 오래된 칼들이 사라졌습니다. 최신식 주방 기구들로 교체됐죠. 경란이는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기계들로는 도무지 이전처럼 제 손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경란이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찡그렸어요. 어머니,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김치 냄새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이러면 손님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들어오다가도 다시 나가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냄새가 싫을 순 있지만 최대한 안 나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안 팔면 그게 반찬 가게일까요? 저희 집 김치를 찾는 단골도 많았는걸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었죠. 그래,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제 요리 방식에 대해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했죠. 간이 너무 세다, 색깔이 영 예쁘지 않다, 담는 그릇이 좀 촌스럽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하나씩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주성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란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 경란이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맞춰야죠. 우리도 이제 그만 바뀔 때가 됐어요. 이건 너무 구식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타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왔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주성이와 경란이가 사무실에서 나왔죠. 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주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하지 않나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줄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익숙한 도구들이 다 사라져서 제 손맛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하지만 주성이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나 때문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느리 경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음식에선 왠지 쉰내가 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년 넘게 정성껏 만든 제 음식이 쉰내가 난다니요. 경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서면 노인 냄새가 나요. 죄송하지만 요즘 젊은 손님들은 그런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 이제 옛날식 밥상은 유행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계시면 가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낡아 보여요. 요즘엔 직원들도 다 젊은 사람만 뽑는 거 아시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경란이를 바라봤습니다. 노인 냄새라니요. 제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죠. 설거지하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경란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요리 방식도 문제예요. 뭐랄까. 너무 좀 느릿느릿하게 보여요. 음식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그래선 팔아도 파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게 있어야죠. 요즘 손님들은 빠른 걸 원해요. 패스트푸드 시대라고요. 어머니는 마치 조선시대 사람처럼 요리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라니요. 정성껏 만드는 게 잘못인가요? 천천히 우려낸 육수가 손으로 직접 빚은 만두가 잘못일까요? 주성이도 거들었죠. 엄마, 경란이 말이 맞아요. 요즘 프랜차이즈들 보세요.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정량화되고 표준화된 맛이요. 엄마처럼 매번 맛이 조금씩 다르면 안 돼요.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제 아들이 제 요리를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언제부터 직접 만든 음식이 공장 제품이 된 건가요? 경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손님들한테 너무 친절하세요. 아니, 친절한 게 아니라 오지랖이 넓으세요.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입맛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거려. 손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잘못일까요? 잘 먹던 손님이 오늘따라 못 먹는다든지, 단골 손님이 며칠 안 보이면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요. 조용히 밥 먹고 나가고 싶은데. 자꾸 말 걸면 불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 같아도 오기 싫고. 징글징글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주성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옷차림도 좀 진짜 별로예요. 앞치마도 좀 너무 낡았어요. 손님들 보기에 불결해 보일 수 있어요. 불결하다고요? 제가 매일 빨아서 입는 앞치마가 불결하다니요. 경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앞치마였어요. 새하얀 색의 가게 로고가 박힌 깔끔한 앞치마였죠. 이거 입으세요. 훨씬 보기 좋잖아요. 경란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낡은 앞치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새 앞치마를 받지 않았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경란이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새 걸로 바꾸시라는 건데요. 주성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들 파마하고 염색하잖아요. 엄마만 흰머리 그대로 두시니까 더 늙어 보여요. 손님들이 이 가게가 나이 지긋한 사람들만 오는 가게인 줄 알아요. 늙은이 가게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제 가게가, 제 인생이 담긴 이 가게가 늙은이 가게였군요. 경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외식 산업은 달라졌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요. 어머니는 너무 투박해요. 어디 촌동네 식당 같다고요. 촌동네 식당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란이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경란이는 제 눈빛을 피했죠. 주성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도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게를 위해서라고요? 정말 가게를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밀어내려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란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나이도 생각해 보세요. 60이 넘으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 서 계시는 거. 몸에 무리예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건강 걱정이라는 말 뒤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거였죠. 저는 그걸 알아챘어요. 주성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편히 계세요. 우리가 용돈도 드릴게요. 가끔 가게에 놀러만 오시면 돼요. 놀러 오라고요? 제 가게에 놀러 오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경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원하는 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바른 서비스, 깔끔한 분위기예요. 어머니 손맛이니 정성이니 하는 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맛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니요. 주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경란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어머니처럼 감으로 하는 요리는 표준화가 안 돼요. 레시피를 정확히 수치화해야 해요. 소금 몇 그램, 간장 몇 밀리리터, 이렇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날 재료 상태를 보고 공들여 간을 보고 만드는 게 진정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경란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제품이 돼야 해요. 그래야 어디서 누가 만들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고 손님들이 믿고 찾아오죠. 어머니 방식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주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요리사를 보내준대요. 전문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였어요. 저를 몰아내기로 결정한 거죠. 이 대화는 통보였습니다. 상의가 아니었어요. 경란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요리사가 올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까지만 나오세요. 인수인계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쉬시면 돼요. 매달 생활비는 드릴게요. 생활비라고요? 제 가게에서 일하는데 생활비를 받는다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평생 바친 가게를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거니? 주성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물려받은 거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려받았다고요? 누가 물려주었던가요? 일방적으로 제 가게를 빼앗고 주인을 쫓아내는 게 물려받는 걸까요? 경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구시지 마세요.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은 냉정해야 해요. 감정 섞으면 망해요. 어머니도 지금까지 장사하셨으면 아시잖아요. 저는 경란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의 바른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주성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해요.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쳤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경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어머니 시대는 지났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버텨도 결국 망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맡기고 편히 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치마를 풀었어요. 그리고 옷걸이에 걸었죠. 30년을 함께한 가게였어요. 저는 돌아서서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주성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밤거리를 한없이 걸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쉰내가 나는 음식, 노인 냄새가 나는 가게, 시대에 뒤떨어진 요리, 비효율적인 방식, 찝찝한 차림, 그 모든 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물을 내려다봤죠.
깊고 어두웠습니다.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요?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그냥 서서 눈물만 훔쳤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새벽이 됐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이 도시를, 이 가게를, 그리고 가족을 떠나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제가 아끼던 칼 몇 자루. 그게 전부였죠. 주성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가게에 있었을 거예요. 메모를 남겼습니다. 잘 살아라. 단 네 글자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주성이가 자라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죠.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요. 경기도 인천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도 월세도 싼 곳이었죠. 방 안은 허름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잠만 자면 되니까요. 짐을 풀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멍하니 있었죠. 휴대폰도 꺼놨습니다. 주성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요. 아니, 사실은 연락이 안 올까 봐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네 곳곳에 식당과 분식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취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빈 가게를 발견했어요. 2층짜리 건물 1층이었죠. 권리금도 없고 월세도 싼 편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말하길 이곳도 식당이었지만 장사가 안 돼서 전부 나갔다고 했어요. 위치가 애매하다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조금 있었죠. 가게를 시작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고민했어요.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다시 밑바닥부터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청소하고 페인트 칠했어요. 주방 기구들도 중고로 하나씩 샀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낡은 냉장고, 오래된 가스레인지, 녹슨 뒤집개.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손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메뉴를 고민했어요. 뭘 팔까? 반찬은 경쟁이 심했습니다. 이미 근처 대형마트에서 싸게 팔고 있었죠. 고민하다가 분식을 하기로 했어요. 떡볶이, 김밥, 튀김. 간단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죠. 준비하는 내내 주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었던 기억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죠. 주성이는 학교 끝나면
꼭 떡볶이를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돈이 아까워 집에서 만들어줬죠. 주성이는 그걸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며 자랑했습니다. 개업날이 다가왔어요. 간판도 달고 메뉴판도 붙였죠. 가게 이름은 춘인의 분식으로 정했습니다. 거창한 이름보다 정겨운 게 좋았어요. 첫날 손님이 올까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안 왔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메뉴판을 보곤 했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다시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난 아이들 몇 명이 들어왔어요.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죠. 저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양도 맞추고 떡도 쫄깃하게 삶았어요. 아이들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아이들은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나가면서 내일도 올게요 라고 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엔 5명이었죠. 떡볶이랑 김밥을 시켰습니다. 또 맛있다고 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었어요. 주변 회사원들도 오고 동네 주민들도 찾아왔죠. 입소문이 났던 겁니다. 춘인의 떡볶이가 맛있다고요. 저는 날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육수를 우리고 양념을 만들었죠. 손님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생겼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어느 날 단골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먹으면 옛날 생각나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랄까?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구나 싶었어요.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말이죠. 반년쯤 지났을까요?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빚도 다 갚고 여유도 생겼죠. 직원도 1명 뽑았습니다. 젊은 아가씨였는데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주성이 생각이 가끔 났습니다. 얘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게는 잘 되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아들내외에게 다시 상처받기 싫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죠.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제 나름의 철칙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수척했죠. 처음엔 노숙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주성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주성이도 저를 알아봤어요.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어요. 주성아 라고 부르려다가 참았습니다. 주성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하지만 주성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주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가게 망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다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말았죠. 제가 다 말아먹었어요. 죄송해요. 경란이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저희 이혼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따뜻한 밤 냄새가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에 이끌려왔더니 여기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엄마 냄새였구나. 나와 엄마의 추억의 냄새였구나.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성이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저는 주성이를 일으켜 세웠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거의 억지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성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애가 며칠은 굶은 것처럼 초췌해 보였어요. 저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성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맛으로요. 조금 달콤하고 또 어느 정도는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떡볶이를 내왔어요. 주성이 앞에 놓았죠. 주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맛있다고, 이 맛이라고, 이게 엄마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성이는 제 가게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많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회복해야 했죠. 저는 주성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주성이가 주방 일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썰고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도 했죠. 예전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도 주성이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앉아 있었죠. 주성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왜 틀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가게를 번지르르하게 키우는 데만 급급했어요.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성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란이와 저는 겉모습만 신경 썼어요. 화려한 인테리어, 세련된 메뉴판, 그런 것만 신경 썼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음식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성이가 깨달았다는 게 기뻤어요. 주성이는 또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에서 쉰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발효의 냄새였어요. 김치가 익어가는 냄새, 된장이 숙성되는 냄새였죠. 그게 바로 엄마의 손맛이었어요. 주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인 냄새가 난다고도 했죠.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세월의 냄새였어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서 나는 깊이의 냄새였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주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성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됐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주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배우고 싶어요. 엄마의 요리를요. 그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좋다고 했죠. 천천히 가르쳐 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주성이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좋은 재료 고르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간 맞추는 법까지요. 주성이는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도 하고 질문도 많이 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주성이는 이제 혼자서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주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가게를 물려받아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그 이야기냐고요. 하지만 주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엄마가 만든 방식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화려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정성껏 지켜가고 싶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절대 초심을 잃지 말 것,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할 것, 그리고 음식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요. 주성이는 약속했습니다. 꼭 지키겠다고요. 저는 주성이를 믿기로 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게에 나갑니다. 주성이 옆에서 일을 도와요. 손님들은 저를 보며 웃어줍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밥 냄새가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주성이가 그날 한 말이 맞았습니다. 음식에는 저마다 온기가 있어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죠. 그게 바로 정성과 사랑이에요. 화려한 인테리어나 세련된 식기들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주성이는 이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란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추억이 되고 사랑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주성이가 돌아와서, 그리고 또다시 손님들에게 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요. 가끔 주성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갑니다. 새벽 시장의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요. 주성이도 이제는 제법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을 터득했어요. 어제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아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좋겠다고, 보기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성이는 요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어요. 제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젊은 감각을 더한 거죠. 어제는 떡볶이에 치즈를 올려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맛을 보니 괜찮더군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맛이었죠. 요즘도 가끔 생각합니다. 경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경란이도 지금쯤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다만 언젠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이라는 걸요. 가게 벽에는 다시 손님들의 편지가 걸려 있습니다. 새로 받은 것들이에요. 여기 떡볶이를 먹으면 지방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요. 힘들 때마다 이 가게에 와서 위로받아요. 라는 편지도 있죠.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주성이도
이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날씨가 춥죠?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예전에 경란이었다면 오지랖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손님들은 좋아합니다. 그 따뜻한 관심이 좋다고 해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참기름 냄새, 김 냄새, 떡볶이, 끓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죠. 바로 그 순간이 좋아요. 냄새가 사람을 이끄는 순간이요. 주성이가 말했듯이 밥 냄새는 정말 따뜻합니다. 그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성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냄새에 이끌리는 겁니다. 고향 생각이 나고 엄마 생각이 나고 편안함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도 가족이 생각나는 음식 냄새가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사무치는 그 따뜻한 냄새, 정성스러운 손맛, 저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고급 음식도 좋지만 정성 담긴 집밥만한 게 없어요. 그 안에는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의 음식 냄새가 그리우신가요? 부모님의 손맛이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밥 한 끼 같이 하자고 말씀드려 보세요. 늦기 전에요. 기억에 남는 가족의 음식, 그리운 맛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